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쓰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쓰기는 교육이 아니에요. 쓰기 경험이에요. 쓰기 경험이 많은 아이건 적은 아이건 상관없이 한 편이라도 더 쓰게 만들자. 네. 중요한 거는 읽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입력이에요. 입력이 충분히 된 아이들은요, 나중에 아무리 늦게 시작을 해도 네. 쓰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도 슬초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대신 해드리러 나온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민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무척 놀라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친근한 매일 보는 은경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선생님께서 네. 그동안 계속 그 어린이를 위한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시리즈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세종을 포함해서 10가지 책으로 완성이 됐다고 하네요. 네, 물론 아직 더 나올 예정이고요. 네, 정말요? 끝은 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들의 구성 그리고 어떤 순서로 활용을 좀 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10권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어떤 단계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책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마다 지금 상황 그리고 또 글쓰기의 경험, 글쓰기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다른 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번부터 10번을 넘버링 해드릴 테니까 이 순서로 쓰세요 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 영향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네. 왜냐? 아이들은 글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이것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쓸 수 있는 방법을 네.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시작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쓰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쓰기는 교육이 아니에요. 쓰기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충분한 것이 쓰기이고요. 무언가를 가르쳐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은 글쓰기에는 크게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쓰기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은 하면 할수록 그냥 무조건 실력이 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제자리 혹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경험이 더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코칭을 받아서 그것들을 바꾸어 가면서 더 잘 쓰게 만드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시기가 우리 초등 시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뭐냐면요. 쓰기 경험이 많은 아이건 적은 아이건 상관없이 한 편이라도 더 쓰게 만들자.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 줄이라도 더 쓰게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글씨를 예쁘게 쓰게도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긴 문장을 쓰게도 아니고요. 한 편만 더 쓰게. 오늘 한 편 썼으면 다음 주에 한 편만 더 쓰게 만드시면요. 네. 그게 글쓰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네. 본인이 연필을 잡고 글씨를 잡고 쓰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네. 끄적이는 시기가 와요. 네네. 남자 친구들 그리고 소근육을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걸 싫어하거나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은 당연히 네. 연필을 잡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끄적이는 시기가 늦게 오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르게 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아이는 빨리 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네. 늦게 와도 언젠간 와요. 그 1, 2년 차이 때문에 아이들을 막 달달 볶으면서 조급하게 네. 억지로 쓰게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는 정말 자유로운 글쓰기 네. 거침없이 쓰기의 경험은 아이가 원한다면 몇 학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경우는 미취학도 해당이 돼요. 언니나 오빠가 글 쓰는 걸 보고 꼭 따라 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꼭 있죠. 본인 쓰라 그랬으면 안 썼을 거면서 그냥 흉내내고 싶은 아이들 네. 쓰게 하세요. 학년 상관없습니다. 네. 맞춤법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발적으로 뭔가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친구들은요 3학년 정도까지는 그리고 조금 우리 아이가 늦은 편이거나 유난히 거부감이 심하면 4학년 정도까지는 규칙적인 글쓰기, 어느 정도 지도적인 글쓰기, 강제적인 글쓰기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는 일찍 시작한다고 엄청 유리해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시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작한 이후에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가 잘 쓰냐 못 쓰냐 혹은 쓰기를 시작했냐 마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읽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무조건 입력이에요. 입력이 충분히 된 아이들은요, 나중에 아무리 늦게 시작을 해도 네. 쓰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일찍 시작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충분한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강요된 글쓰기만 하는 아이들은요, 네. 3, 4학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강제적인 글쓰기에 협조를 하지만 결국 인풋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쓰기 싫고요. 더 네. 이상 쓸 거리가 없고요. 네. 강요된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장 처음 이렇게 막 글을 막 쓰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는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처음엔 당연히 세 줄 쓰기입니다. 아, 세 줄 쓰기. 네, 세 줄 쓰기.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괜찮죠? 어우, 간단하고 좋네요. 저도 해보고 싶은. 실제로 세 줄만 쓰면 되게 되어 있고요. 네. 세 줄을 어떻게 쓰지? 그것조차도 막막한 아이들은 제가 다 교재에다가 먼저 세 줄을 써놨어요. 아, 이거야? 네. 겨우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라는 기분이 들게 네. 정말 초등 수준으로, 네. 초등 1, 2학년 수준으로 써놨고요. 어, 그걸 보고 그냥 아이도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거침없이 쓰면 되는 교재가 세 줄 쓰기입니다. 아. 세 줄 쓰기가 또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세 줄 쓰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했고 성공했어요 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상상해서 내 마음대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막 쓸 수 있게 그런 소재들로 되어 있어요. 아, 재미있을 만한 주제들, 예를 들어 편의점에 5,000원을 들고 가서 뭘 살 거야? 대화문 같잖아요. 네. 네, 선생님 편의점에 5,000원 들고 가서 뭐 사실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뭐 삼각김밥도 먹겠고요. 네. 커피 하나 살 거고요. 음.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카라멜, 네. 사탕. 이게 네. 그대로 쓰면 세 줄 나와요. 어머, 벌써 다 쓴 끝이에요. 건가요? 다 쓴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못 쓸 친구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누구든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 세 줄 쓰기 책입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좀 전에 또 말씀을 주신 게 글 쓰는 게 너무 싫다. 소근육 발달도 덜 됐고 너무 힘들다. 손도 네. 아파.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추천하시는 책이 있을까요? 세 줄 쓰기는 일단 짧게 끝나고 그리고 또 손이 덜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네. 선호를 하고요. 네. 여기에서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가 세 줄 쓰기를 마치고 나면 되겠다. 이거다. 하면서 분량을 확 늘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욕심 또 자제해야 되는데. 네. 세 줄 쓰는데 10줄 못 쓰겠어? 이런 그쵸. 마음이 들죠. 한 주제에 대해서 세 줄씩 쓰면서 세 편을 쓰는 거랑 한 주제에 대해서 10줄을 쓰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량을 채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하게 아이가 원치 않는데 급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줄 쓰기를 마친 아이들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번에 나온 표현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문장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잘 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 아이들이 문장을 쓰는데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네. 젤리를 산다. 끝. 분명히 네, 주제에 맞는 글쓰기를 했으나 네. 문장 자체에 어떤 네. 잘 썼다 혹은 재미있는 문장이다 라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또 본인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 표현 글쓰기고요.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내가 한 번도 실제로 글쓰기에 포함해보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을 책에 예문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네. 예시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 표현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 편의점에 갔을 때 5,000원을 들고 편의점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들을 사용해서 네. 내 문장을 바꿔보는 아. 연습을 하는 표현 글쓰기. 네. 아이들이 연습해보면요. 글이 확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요. 아이들 중에서는 실제로 세 줄 쓰기를 써봤는데 분량을 좀 늘리거나 네.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은 네. 이제 자유글쓰기로 넘어가면 돼요. 나 좀 할만하다 하는 예, 친구들. 엄마 나 세 줄 썼는데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할 말이나 더 있는데 칸이 끝났네. 네.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요. 자유글쓰기를 한번 드밀어 보시고요. 자유글쓰기 역시 아이들
아이들이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네. 표현 글쓰기로 갈지 자유 글쓰기로 갈지는 아이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글쓰기가 정말 싫은데 네. 일기 쓰기라는 숙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네, 일기가 늘 숙제죠. 네. 진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쵸. 그래서 주제 일기 쓰기라는 책도 있는 네. 이유가 재미있는 주제들, 실제로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기를 써야 되는 날은 주제 일기 쓰기라고 하는 교재를 펼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골라서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냥 쓰세요 하면 너무 일기 쓰기는 막막하기 때문에 네.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져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일기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 질문의 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답을 모으면 일기가 되는 그런 신기한 책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글을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 뭐 처음 쓰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취학 아이도 글을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까 어떤 말씀드렸듯이 책을- 네. 미취학 아이들은요. 네. 잘 쓰고 못 쓰고는 초등 6학년 혹은 중학생 정도에게 써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썼냐 안 썼냐를 보는 거지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자면 미취학이야말로 정말 쓰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기특한 그럼요. 시기이고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 원치 않으면 절대 안 써도 되는 시기 역시 미취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세 줄 쓰기 일단 가장 좋고요. 네. 거기에서 자기가 좀 더 써보고 싶어요. 혹은 일기라는 것도 써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시고요. 읽기, 그러니까 입력이 충분히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쓰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쓰기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읽고는 있는 친구들은요, 책 읽고 쓰기라는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한 문장 네.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등장인물, 책에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 네. 이런 것들을 가볍게 답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네. 내가 읽은 책을 다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흔히 말하는 그런 독서 감상문의 네.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간략한 독후 활동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독후감이라고 해서 음. 독서 감상문을 막 한쪽 빡빡하게 음. 쓰고 줄거리를 다 요약한 다음에 내가 느낀 점까지 써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과제로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힘들어요. 실은 네, 음. 독서 감상문은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 간단히 자기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초등 라인업에서 네. 미취학 아이가 되게 간절히 원할 때 정 쓰고 싶으면 써봐 이제 이런 거고요. 실은 미취학 시기에는 손에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한 책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마다 속도는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읽고 뭐 쓰고 접하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네. 영어도 쓰잖아요. 네. 아,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뭐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빨리 쓰거나 더 늦게 쓰는 거는 네.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네.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모여진 책들을 보니까 논술 관련한 네. 책이 몇 권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논술을 결국 써야 돼요. 슬픈 현실이지만 논술을 써야 하는 이유는 논술이 입시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요. 네.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사고력, 논리력이 어디 수준까지 준비가 됐고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사고력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가 논술 훈련을 통해서 논술만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충분한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을 갖추어 간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아이들은요. 네. 시간이 흘러서 글쓰기의 경험이 더해지고 나면 논술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원이 아니면 고가의 수업이 아니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리고 엄마가 해줬다가는 큰일 나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아이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무거운 숙제처럼 생각을 해서 논술학원을 다니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일단 엄마들부터도 네. 공포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논술은 엄청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논술이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나오는 시기가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내내 다진 사고력과 논리력으로 처음 논술이라고 하는 걸 써보는 시기가 6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논술 책을 냈느냐. 네. 이번에 교과서 논술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나왔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순한 맛, 두 번째는 매운맛이에요. 오. 순한 맛은 말 그대로 논술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으나 논술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을 위한 책이고 이 책은 앞뒤 그리고 기본 틀까지 다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딱 6줄만 아이 힘으로 쓰면 논술 한 편이 완성되도록 보행기에 태워놨죠, 아기를. 아주 친절한 가이드네요. 네. 나도 뭔가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면 다들 논술학원에 보낸다는데 나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논술 순한 맛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고 반대의 상황이죠. 매운맛은 글쓰기 경험이 많고 논술 순한 맛 정도는 쉽게 쓸 수 있고 논술도 써본 친구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논술 쓰기라고 하는 책을 어느 정도는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교과서 논술 매운맛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목이 교과서 논술인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초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책 본문에 보면 실제로 아이들 책 무슨 과목 사회냐 과학이냐 국어냐 도덕이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재들 실제 몇 단원에서 출연 건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단원에서 뽑아낸 소재로 이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네. 혹은 이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그런 논술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논술을 처음 쓴다면 순한 맛 좀 써봤거나 글쓰기 경험이 많고 고학년 친구들이라면 매운맛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것이 매운맛이라는 거죠. 순한 맛도 순한 교과서를 맛에도? 담았어요. 와, 네, 순한 이분이- 맛에는 네. 3, 4학년 교과에서 네. 뽑았고요. 네네. 매운맛은 5, 6학년 교과에서 뽑았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낯선 주제를 네. 가져다 놓고 너무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논술 자체가 네.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상당히 친근해야 된다. 그쵸. 일상생활, 교실 생활,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했던 네. 혹은 접할 예정인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논술을 구성을 했습니다.